오늘은 상생상극 이제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상생상극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을 한 글자로 생이라고 해요. 이 생은 거의 모든 분들이 갑목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갑은 사주 안에서는 얘가 생기예요. 어떤 구체적인 물질이 나온 거죠. 갑을 오행 기준으로, 갑은 오행으로 목이잖아요. 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얘 목이라는 어떤 생명체가 있습니다. 목이라는 생명체가 있는데 얘가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목을 생해주는, 목을 키워주는, 길러주는 수가 있어야 되고, 다시 목이 자라기, 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성장하고 넓어지기 위해서는,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화가 있어야 되고요. 이 화가 있는데 수로 생하고 화로 키웠더니 목이 너무 막 커져가지고 주변한테 피해를 끼칠 정도로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목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가지치기를 하든가 아니면 좀 나눠서 심던가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을 오행으로 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모든 작용이 이 생명체에 대한 목이라는 것이 수로 키우고 화로 키우고 금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작용이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없죠? 얘가 어디에 어느 곳에 담겨야 되는데 지금 담기질 않았어요. 바로 뭐가 없냐면 토가 없어져요. 토가 얘들을 이렇게 다 끌어안고 이 토 안에서 목이 담겨서 수가 얘를 키워주고 화가 또 길러주고 금이 얘를 또 조절해주고 그래서 뭔가 열매도 맺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목을 기준으로 모든 생명체가 돌아간다. 이 간목을 기준으로 얘를 키우기 위해서 수와 화가 협조를 하고 금도 갑을 조절하고 토가 이 애들을 담아서 하나의 어떤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은 갑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 갑을 잘 키우기 위해서 갑을 도와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서로 돕고 돕는 존재를 상생이라고 하죠. 갑을 키워주는 거를 수가 키워주니까요. 수가 키워주는데 이 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임갑, 개갑. 이 상생식은 거의 다 천간을 가지고 해요. 이제 천간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지지에서도 임수와 개수에 해당하는 성분이 이렇게 해자축이라는 걸로 있잖아요. 근데 이 지지의 기운은 이게 되게 추운 겨울이에요. 근데 겨울이기 때문에 얘는 너무 예를 들어 갑목을 심었는데 땅이 너무 꽝꽝 얼어 있으면 물이 녹질 않아서 갑목한테 영양분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갑을 키우고 싶어도 이 해자축의 상태에서 못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의 조건, 이 환경 조건, 겨울이라는 환경 조건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야 되는데 그걸 갖춰주지 못했을 때는 갑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요. 상생상극을 설명하기에 지지의 조건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천간이라 하더라도 이 개갑이나 임갑이나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지처럼 이렇게 특별한 환경 조건, 주변의 조건에 의해서 환경이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천간으로 거의 다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상생을 하면 갑목이 크기 위해서 임수나 개수로 갑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적 토대나 어떤 기본 배경 그리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생이 임갑이나 개갑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이제 통변 용어로는 준비나 계획을 잘 하셨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나 계획을 하는 사람 또는 준비나 계획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행 용어인데요. 얘는 임갑, 개갑 할 때 이 수가 수생목한 거는 수생목한 거는 오행 용어인데요. 이걸 이제 오행 용어가 아니라 육신 용어로 바꾸면 임갑, 개갑은 갑을 키워주는 거니까 얘를 갖다 인성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인수라고도 썼었죠.
인수라고도 썼었는데 요즘은 인수라는 말 잘 안 쓰고 거의 인성만 써요. 그래서 이 생이 갑이라는 게 나왔는데 얘가 진짜로 나오기 위해서는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갑의 뿌리가 튼튼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고 그걸 오행 용어로는 수생목이라고 하죠. 그런데 질문, 수생목만 준비랑 계획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얘는 뭘까요? 얘도 목, 생, 목, 생, 화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화한테 목이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어 있으면 화를 쓰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 화를 쓰기 위한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정도 하나 더 넣을게요. 그러면 반대로 목생화 말고 또 반대가 아니라 금생수 한번 해볼까요? 금생수. 네, 이 경우도 뭐를 기준으로? 수를 기준으로, 생을 받는 걸 기준으로 금이 생해주면 수를 쓰기 위한 준비를 했다. 과정을 거쳤다. 어떤 수를 쓰기 위한 자기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사주에 금생수는 없고 수만 있어요. 수만 있으면 수를 썼다. 대신 뭐가 없어요? 준비나 계획, 과정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간에 갑이 있는데 뭐 임수 이런 게 없고 갑만 딱 있어요. 뭐 지지에도 없고 이러면 그냥 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야겠죠. 갑이 나타날 준비나 계획, 갑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준비나 계획 과정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신 분들이 있고 없는 게 뭐 꼭 없다고 해서 없는 거는 아니니까요. 또 제가 또 뭐 개수가 개갑이나 임갑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이 갑은 쓰지 못하는 갑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다시 갑이 갑병이나 갑정으로 목생화를 쓰면 되잖아요. 이때는 수가 갑을 생할 때는 목을 쓰기 위해서 생하는 건데요. 갑이 병정화를 생할 때는 얘를 병정화를 쓰기 위해서 갑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임갑의 생을 받아서 갑이라는 내가 직접 쓰는 것도 있고 병정화라는 애를 쓰기 위해서 갑이라는 내가 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삶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칠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중심이 돼서 이제 코어를 형성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도하고 리더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나 이게 이제 생각과 준비 계획 과정이니까요. 다른 사람이 낸 아이디어나 어떤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화로다가 더 훌륭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사주에서 수로 계획을 하는 이 준비나 계획 과정을 먼저 하는 거가 익숙한 사람인 건지, 준비 계획 과정은 너무 힘들고 지루해. 그래서 나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계획한 것들을 직접 활용해갖고 실험해보고 경험하는 게 더 필요하고 더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정화는 준비보다는 활용에 더 포커스를 맞춘 형태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준비 계획 과정이 없다. 과정이 없을 수는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활용에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 그거에 재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같을 수가 없고 모두 다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 나한테 부족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에 얽매이다 보면 정작 내가 가진 장점이라든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덜 갖고 약간의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형태로 자존감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사주 안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라도 잘 발현된다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지 남이 가진 거를 계속 부러워하고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을 느낀다면 평생 그거는 없는 거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대원에서 한 30년 들어오면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래 없는 것을 자꾸 부러워하다 보면 내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마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히 만족 긍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은 상생이 있고요. 상생은 중미랑 괴의 가정이 있는데 이 상생이 꼭 나를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갑이 병화나 정화로 내가 생해줄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상생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상극이라는 것인데 상극은 이제 뭐 너랑 나랑 상극이야. 뭐 개하고 돼지하고는 개하고 돼지가 아니라 돼지하고 용하고는 상극이야. 뭐 약간 이런 말 있죠. 그리고 소하고 양하고는 상극이야. 막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엄마하고도 사이 안 좋으면 엄마랑 나는 상극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상극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렇게 상극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있죠. 근데 상극에도 이 극자가 제가 여기 이제 이길 극자를 썼는데 똑같은 극자인데 요 극자를 쓸 때가 있고요. 요 극자를 쓸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좀 다르죠. 이 극자는 지지에서는 충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이 충은 지지에서만 쓰고 있고요. 이 극자는 수하고 대립되는 게 뭐가 있죠? 네, 화. 그 다음에 목하고 대립되는 게 네, 금. 이렇게 수나 화, 목이나 금처럼 서로 완전히 대립돼서 서로가 서로를 일방적으로 극을 하는 경우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이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뭐가 하나 빠진 극이라고 하고요. 이 극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행의 상생도를 그려보면 목, 극, 토, 목이 토를 극하고 토극, 수를 극하고 수극, 화하고 화가 화극, 금하고 금극, 목 하죠. 이렇게 5단계로 돌죠. 아예 틀린 줄 알았어요.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다시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수화로 하는 것은 극. 그 다음에 목, 금이 하는 것은 극. 네, 이 나머지를 예로 하고 해요. 그러니까 목하고 얘는 이런 극. 여기도 이런 극.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예, 여기도 이런 극이라고 그래요. 이 극의 둘의 차이는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쪽이 한쪽은 여기는 한쪽이 이기고 지는 치킨 게임을 해요. 맞나? 치킨 게임 맞는지.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해요. 근데 요 극을 쓰는 요 3개 있죠? 요 3개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기는 한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일방적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불이 물을 끄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를 베고 막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한쪽이 쓰러져서 넘어가는 형태라면 이 나머지는 목이 토를 극을 할 때는 목이 토에 심겨지려고 토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토가 수를 극을 할 때는 토가 수를 극을 해서 이 수에 촉촉한 물이 배어들어서 뭔가 활용 가능한 땅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자기를 어느 정도 활용하기 위한 극이지 이게 일방적으로 토를 없애야겠다 이런 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가 금을 극할 때도 화가 금을 극해서 금이라는 것을 어떤 사용하기 좋은 도구로 만들기 위함이지 금을 완전히 녹여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극은 서로 수화상전이나 금목상쟁처럼 서로 싸우는 형태를 말하고요. 이거는 싸우는 형태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내가 이것을 취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간 거로
완벽하게 얘를 없애거나 이런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이 극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얘는 어느 정도 합의가 좀 이루어진, 이거를 이제 뭐 약간의 조화가 좀 이루어진 극이다. 합의를 이루고 얘는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게임이고, 얘는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약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극이. 이 상극은